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어제 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권력인지 감수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권력인지 감수성을 얘기했고 이미 사무총장에게 우리 당 교육 커리큘럼에 이걸 넣자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갑이 아무리 을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마음을 살핀다 할지라도 엄연하게 물밑에서 흐르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항상 을을 배려하고 그 을의 심정을 역지사지로 살펴보는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그런 권력인지 감수성이 이런 정치권뿐만 아니라 각 기업이나 노동의 현장에서도 항상 상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꽃달기 행사를 하고 4개월 만에 다시 꽃달기 행사를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고 합니다. 꽃은 분쟁을 누그러뜨립니다. 우리가 전쟁의 현장이나 아니면 시 현장에서 가끔 꽃을 달아주는 군인과 경찰이 꽃을 달아주는 일을 가끔 합니다. 치열했던 그 분쟁이 조금은 여유를 갖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일 속에서 이렇게 을지로위원회의 많은 노력으로 이런 분쟁, 갑을 관계가 좀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꽃으로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이런 꽃을 달므로써 다른 사업장에도 꽃을 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을지로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서 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배려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귀한 성과가 담겨 있는데 저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어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첫째는 하도급 분쟁 해결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360억 원에 달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파산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 면담과 조정을 통해 이를 30억 원으로 대폭 감경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둘째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입니다. 면밀한 중재를 통해 양 당사자가 대금 지급에 합의하고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플라스틱 재활용업계의 상생협약을 3년 연장해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중소기업은 물리적 재활용,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역할 분담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참 기가 막힌 조합임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재선 의원일 때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법을 제가 아마 그때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제가 낸 법도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 구속력이나 아니면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상생의 기운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 분위기상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은 제가 많이 하지 못하는데요. 예전에 어려운 일을 제가 한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홍대 앞에 삼통치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건물주와 삼통치킨집 사장님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서는요, 논리와 합리적인 주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싸움 중에서 가장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 저 사람은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해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성공한 위원회 중에 하나가 저는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고,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는 위원장을 하려고 해도 선출 과정을 거칩니다.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래서 민병도 의원이 을지로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민병덕 우리 을지로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삼통치킨 해결하시기 위해서 건물주랑 술을 엄청 많이 드셨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했었는데, 예. 그 권력인지 감수성, 새로운 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을지로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권력인지 감수성도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3건의 꽃달기 행사, 상생 협약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각 책임위원님께서 열정적인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사안별로 책임위원님께서 1분 정도 해결 과정, 주요 성과, 향후 과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과 에너지원 간 하도급 분쟁 해결건입니다. 김남근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해외 건설 현장에 대기업이 관련돼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 함께 동반 진출하는 그런 건 거의 이제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 중재를 통하도록 이렇게 그 하도급 계약서에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들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국제 중재라는 그 시스템들을 이용하는데 수십억 원의 분쟁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해외에 나가서 그런 분쟁을 자신들을 대리해줄 그런 대리인들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포기를 하거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백억 원, 수십억 원의 그런 이제 그 배상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고 다음에 있는 그 사건도 비슷한 유형의 이제 분쟁 유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에 있어서의 국제 분쟁의 경우에도 두 회사가 다 한국 회사이고 또 관련 자료가 다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법원이나 한국의 상사중재원과 같은 그런 이제 중재 제도를 좀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안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우리 이재명 정부가 좀 출범을 하면서 우리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감수성도 이제 아주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 특히 건설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그 중소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대부분 장기적으로 끌고 가거나 분쟁 해결을 안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한 다음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현대중공업도 중소기업 하도급업체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태도로 좀 많이 바뀌어 주셨고 적극적으로 이 분쟁 해결에 나서 주신 게 이러한 좀 아름다운 상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그런 좀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공정거래 감수성이 높으신 그런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요 공정거래 정입니다. 네. 네, 다음은 염태영 의원님께서 현대 리바트하고 대경 산업개발 하도급 분쟁 해결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무슨 이름으로 감수성을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될까 싶으네요. 좀 전에 김남근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도 제3국에서 분쟁 해결 관할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나서서 해결한 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카타르에 그 LNG 가스시설 프로젝트가 있고 이 원사업자가 삼성물산인데 원도급사가 현대리바트였고요. 현대리바트가 2022년 6월 대경산업과 여기 회장님 와 계신데 13억 원의 자재 창고를 건설하는 하도급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설계 도면이 승인되기 전에 이제 금박하게 납품을 요구하고 납품 이후에는
품질 하자라든지 납품 지연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사례입니다. 작년 12월에 을지로위원회 접수된 이후에 김남건 의원님, 송재복 의원님 이런 책임위원들과 함께 현대 리바트의 모기업인 현대백화점 측과 만나서 양측을 적극 중재를 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서 지난 2월 5일 소송치와 함께 대금을 완료하고 원만히 해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 간에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분쟁에 있어서 관할이 제3국으로 지정되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놓고 현재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을지로위원회가 지금같이 이렇게 약자의 입장을 대변해서 당장의 어려움, 공정거래에 관련된 상생의 경제를 만드는데 진일보한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적극 나서주신 관계사와 또 을지로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송재봉 의원님께서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연장건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과정인데 함께 해주신 우리 자원순환제 청년매, 또 우리 한국화학산업협회, 우리 엄천항 부회장님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본격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던 중소 재활용 업체들이 사실 사업 영역이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2021년 10월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중소기업 간의 이런 그 상생 협약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논의 끝에 2021년 11월에 1차 상생 협약이 진행이 됐고, 지난해 말로 상생 협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시점에 오면서 그 석유화학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대기업들의 입장과 또 자원순환단체 청년협회에 속해 있는 단체 입장이 상당히 좀 차이도 있고, 일부는 협약에 참여하기 어렵겠다라는 의사도 비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원순환단체 청년연맹 쪽에서 이것에 대한 연장 중재와 또 협약 추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위원으로 적극 나서게 됐고, 그래서 지난 2월에 롯데케미컬,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9개의 대기업들이 모두가 동의를 해줘서 제2의 이제 2차 협약이 추진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화학산업협회, 자원순환단체 총연맹, 또 동방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3년의 연장 상생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요한 의미는 각각의 사업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물리적 재활용 쪽에 집중을 하고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 등 고품질 제품 제조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상생 협의회를 통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협의의 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과제는 상생협약이 하나의 이례적 행사가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기업의 장점과 또 중소기업이 가진 장점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동방성장위원회와 함께 이 논의를 좀 더 모아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자. 이런 논의를 지난번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력 모델을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고, 그 사업을 또 함께 앞으로도 논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협약이 구체적인 성과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만 더. 꽃다발은 당사자분들께서 드는 것보다는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지면서 주시면 우리 몇 회원님
당사자분들도 여기 같이. 여러 개군요. 어쨌든 저희 을지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꽃 따라주는 이런 게 있으면 너무나 뿌듯합니다. 마이크를 켰는데 안 켜졌나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을지로 하면은 화이팅 할까요? 을지로 하면은 상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을지로 상생! 을지로 상생! 정청래 상생! 네, 고맙습니다.